새싹조 허준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한 대상지인 약 12,000제곱미터 크기의 가양동 공진중학교는 사용되지 않는 폐교 부지이고요. 가양동은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님의 출생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몸소리 마음소리로 정하고 몸소리 마음소리 공원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몸과 마음의 안녕과 행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처에 위치한 허준 박물관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화합의 공간, 휴식 공간 등을 계획하여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외부 현황 및 내부 현황입니다. 외부로는 대상지 주위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위치해 있고 주거지와 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대상지, 허준박물관, 근린공원, 한강과 하나의 축을 이루는 공원이 되고자 하나 허준박물관과 허준근린공원의 홍보성 및 주민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부로는 학교 건물과 창고, 쓰레기장, 농구장 등이 있고 대상지는 외부로부터 1.5m의 단차와 완충식재, 그리고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조 분석입니다. 늦은 오후에는 주위 아파트 단지로 인해 그늘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수합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경관 분석입니다. 남측 서진학교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장, 북측에 위치한 쓰레기장과 창고로 인해 경관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컨셉입니다. 저희 공원은 동의보감이 지닌 의미인 지치고 힘든 마음을 뒤돌아보고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몸소리 마음소리라는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설계 전략입니다. 대상지는 허준의 출생지라는 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된 곳이라는 점,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공간이 힐링의 목적이라는 점을 통해 허준에 대한 홍보성과 주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허준박물관, 허준공원, 한강을 연결하여 화합의 공간으로 연계시키며 동의보감 속 나무와 약초를 식재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입니다. 몸, 마음, 화합의 공간으로 나눠봤는데요. 우선 몸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책하며 허준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일생가벽, 허가바위 동굴, 조격쉼터, 어린이들이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꼬마 허준 놀이시설입니다. 다음 마음의 휴식과 안정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는 옥상정원, 약초원 및 매화나무원, 연꽃 연못, 모감주나무 산책길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및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카페테리아, 휴식 공간인 허준생가, 그리고 옥상 텃밭, 잔디광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의 계획입니다. 공간, 녹지, 동선으로 구상 및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본 구상안입니다. 북쪽부터 설명드리자면 소광장, 잔디광장, 입구 조형물 공간, 허준의 생가인 허연정, 그리고 놀이공간, 매화나무원, 연꽃 연못, 약초원, 옥상 공간 등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네, 이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작성한 최종 마스터 플랜입니다. 네, 먼저 소광장에는 동의보감을 모티브로 한 조형물과 초하류가 식재되어 있고 잔디광장에는 이용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정자목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허준 초성 조형물을 통해 입구임을 표시하고 허준 생가가 있는 휴식 공간, 꼬마 허준 놀이시설과 전통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공간, 그 아래로 석가산과 연꽃을 보며 산책할 수 있는 연꽃 연못, 그리고 동의보감에 소개된 약재인 매화나무를 식재한 매화나무원 공간, 그 밑으론 약초원과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공간에는 옥상 정원, 텃밭, 조격 공간이 있습니다. 식재는 마운딩을 이용하여 숲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식재된 수종들도 소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매화나무, 모감주나무 등 동의보감의 약재로 쓰인 수종들을 식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플랜이 나오기 이전에 구상된 대안들입니다.
네, 그리고 아래는 총 4개의 단면으로 작성된 단면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광장 및 잔디광장, 매화나무원, 약초화원, 연꽃연못의 스케치입니다. 네, 이상 몸소리 마음소리 판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조 발표자 정솔입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멀티플라자 재조성 계획인 포코팍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부지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분리된 공간과 동선의 특징을 살려 사람들 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언택트 문화의 공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위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지하철역과 학교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 접근성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내부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잔디광장, 주차장, 피크닉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별한 동선 없이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크게 세 종류의 식재가 배치되어 있지만 관리가 미흡하며 넓은 부지에 비해 수종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계획 목적입니다. 활용도가 낮은 고수부지를 코로나 시대의 특징을 살려 분산과 연계의 공간을 반영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하는 공원으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분석 통계표입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19년보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20년도에 한강 여의도 멀티플라자 부지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수학 분석입니다. 강점으로는 특색 있는 경관, 관광, 힐링 명소, 넓고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부지입니다. 단점으로는 감염 위험이 높은 공간 배치, 활용 이용도가 좋지 않은 공간 폐쇄입니다. 기회로는 접근 용이, 주변 여건으로 인해 이용객이 증가하였습니다. 위험 요소로는 인구 밀집으로 감염 위험 증가, 코로나 이후 공원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이 수업 분석 통계표를 통해서 이용도가 높은 공원에 분산되는 동선과 언택트 놀이시설을 배치하고 잔디 공간에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활용성이 높은 공원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개발 방향인데요. 동선 및 공간 분산, 패턴을 활용한 각자의 공간 연계, 새로운 구조의 레크레이션 구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컨셉인데요. 분산에 선형적이고 연계에 부드러운 공간을 활용한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대 효과인데요. 첫 번째로 분리 공간입니다. 주동선과 보조동선을 격자로 겹치도록 하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택트 시설물입니다. 린빈 놀이시설, 플랜트 벤치 등의 시설물 설치로 감염 위험이 낮아지고 편안한 공원 이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나무, 느티나무 등 흡수, 흡착 능력이 좋은 수종을 심어 대기정화 기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지원의 경관 향상과 확실히 분리된 공간 조성으로 자연경관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지원의 경관 향상과 확실히 분리된 공간 조성으로 자연경관 제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마스터 플랜을 보시며 공간 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입광장, 두 번째 습지원, 세 번째 데크 브릿지, 네 번째 전망 데크, 다섯 번째 피크닉 광장, 여섯 번째 분리중앙광장, 일곱 번째 잔디 광장, 여덟 번째 소규모 광장, 아홉 번째 해먹 휴게 공간, 열 번째로 강변 데크 산책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즐겨 포코팍은 잔디광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불꽃놀이 야외 무대가 있습니다. 넓은 야외 무대와 계단식 좌석 공간, 마운딩을 통해 분리된 포켓 공간을 활용하여 접촉을 제한한 축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잔디 광장의 분산의 형태로는
선형으로 이루어진 동선과 식재 마운딩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포켓 공간을 조성하고 주동선과 보조동선의 격자로 겹치도록 하여 이용객의 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어 포코팍입니다. 피크닉 외곽 부지에 위치한 한강을 바라보며 꽃들과 함께 즐기는 작은 정원 플라워 피크닉,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산책박 피크닉이 있습니다. 저희 피크닉 광장의 분산의 형태로는 타원에 분리된 공간을 활용하고 데크와 빈집 식재를 통해 프라이빗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만나포코팍입니다. 선형적인 라인과 피크닉 공간과 인접한 공간을 소규모 플리마켓이나 푸드트럭으로 이용하고 길게 늘어진 캐스케이드에 한여름날 밤 발을 담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희 계단 광장과 분리중앙 광장의 연계의 형태로는 캐스케이드 계단과 식재를 통해 분리된 동선, 순형적인 물길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느껴포코팍입니다. 봄에 유명한 여의도 벚꽃을 사면공원, 전망대에 식재하여 아름답게 즐길 수 있으며 습지원은 포켓 공간을 활용해 도심 속에서 자연 경관을 접하고 활용도가 더 낮은 주차장을 언택트 자동차 극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습지원 주차장 데크브릿지의 분산의 형태로는 식재지를 동선 사이마다 배치, 곡선의 데크브릿지를 활용하여 동선 층 분할, 습지 내에 개별 플랜트 배치를 통하여 분리된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드롭 포코팍입니다. 일정 간격마다 해먹 휴게 공간을 배치하고 휴게 공간 앞 여유 부지에 버스킹 공간을 마련하여 한강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미니 콘서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해먹 휴게 공간의 분산의 형태로는 분리된 층을 활용하여 네트 해먹을 통해 독립적인 공간에서 힐링을 느끼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 포코팍입니다. 노금서 광장과 물빛 광장 사이에 있는 하단 산책 동선을 활용하여 눕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구부러진 동선을 통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마라톤 구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저희 데크 해먹, 강변 데크 산책로의 연계의 형태로는 선형으로 구성된 데크 동선과 해먹과 데크 의자를 활용하여 휴식 공간에 거리를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공간 계획인데요. 첫 번째로 동선 계획입니다. 개방적이고 다방면으로 진입 가능한 출입구와 선형적인 동선을 활용하여 감염 위험이 낮아진 안전한 공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포장 계획입니다. 외곽선을 선형으로 맞물리도록 마감하고 잔디광장, 중앙광장, 피크닉 광장을 특징적인 포장 패턴 사용 및 연계에 맞게 포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경 계획입니다. 곡선형 물길로 공간을 분리시키며 경관 형성과 분리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 계획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경계에는 차폐 식재를 적용하였고 수경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 식재를 적용하였으며 일조량이 강한 부분에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녹음 식재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식재 공간입니다.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습지원인데요. 줄참나무와 상수리나무를 활용하여 여름에는 녹음을, 가을과 겨울에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광장 내에 수고가 높은 졸참나무를 단식으로 식재하여 이용객의 시야가 시원하게 보이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앉은 벽 공간마다 단풍나무를 식재하여 경관을 다채롭게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동선 옆으로 산책길을 조성하고 느티나무를 활용하여 녹음을 제공하며 낮은 주목 열심은 유도 식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피크닉 광장인데요. 주요 식재 부분에 소나무 분식으로 송림원을 조성하여 늘 푸른 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단면도인데요. 저희 단면도는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로 각각 구역을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단면도 주요 시설 및 공간입니다. A와 A-E는 데크 브릿지, 마운딩 벤치, 네트 해먹 등이 설치하여 있고 B와 B-E는 포켓 공간, 데크 해먹, 수로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3D 스케치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잔디 광장, 두 번째 사진은 강변 데크 산책로, 마지막 사진은 분리중앙 광장 사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조 언택 컨택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언택은 개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며 컨택이라는 것은 2인 이상 활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남시 분당구 3평동에 있는 공터를 선정하였고 부지 면적은 12,152제곱미터입니다. 외부 분석을 보시면 주변의 주거지역과 학교 및 전철이 있어 사람의 유동성이 많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슈는 코로나가 전국적인 집단 감염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어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습니다. 수학 분석으로는 강점 학생들의 접근성이 좋고 방문 기대 효과가 큽니다. 약점은 유효 도심이 낮고 공터에 쓰레기가 많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기회로는 교통이 편리해 많은 사람의 유입을 기대하고 있으며 위험으로는 도로변에 인접되어 있어 위험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반복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다른 문제점은 1인 가구 수에 급격히 많아져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 느껴져 문제점으로 삼아봤습니다. 컨셉은 버블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의 공간과 동선 조성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다양한 공간 형태,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공간, 마지막으로 서로 이어진 컨택트 공간으로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효과로는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휴식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사람과 소통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언택트는 산책로와 1인 잔디 광장, 1인 벤치 및 휴게 공간이 있으며 커넥트는 1인 농구장, 단체 농구장, 체험 텃밭 및 힐링 우체통이 있으며 컨택트는 잔디 광장, 책 기부함, 야외 도서관, 가벽 갤러리가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세 가지 대안이 나왔는데 A는 커넥 및 언택 공간이 조화로우나 외곽에 가까워 유출도가 높습니다. B 대안은 컨택트의 접근성이 용이하나 커넥트 공간이 부족합니다. C 대안은 언택 동선의 비율은 크지만 컨택 공간이 부지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조합한 결과 컨택트 공간의 공간 배치 비율을 증가할 수 있으며 공간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시대에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스터 플랜이고요. 이거는 스케치업입니다. 그리고 단면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조 훈련원 공원의 판넬 발표를 맡은 정나연입니다. 저희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훈련원 공원을 대상지로 설정하고 힐스테이트라는 공원 제목에 맞춰 이곳 훈련원 공원을 재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을 제작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지 분석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상지 외부와 내부를 나누어서 정리했으며 대상지 외부로는 다양한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존재한다는 점, 2025년경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증축될 예정이라 근방에 많은 이용객이 유입될 것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공원은 대부분 보드장으로 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주제와 컨셉이 뚜렷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부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성지 이슈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숙박시설과 문화의 공간인 DDP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립의료원의 신축 중축이 예정되어 다수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사회적 이슈로는 일상생활 속 스트레스와 우울증 환자의 증가, 스마트폰 이용률에 대한 자료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스트레스 지수와 그로 인한 우울증, 또 대화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인 스마트폰의 이용이 한데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힐링 테라피라는 주제로 접근하여 공원 주변의 의료원 이용객을 포함한 다양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색적인 스트레스 치유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울 해소를 위한 운동과 취미생활 프로그램, 삭막한 일상에서의 분위기 전환을 위한 자연 친화 재활 프로그램, 모바일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의 소통 방식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세계보건의료기구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닌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 정신, 소통, 육체의 결핍을 채우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공원의 기대 효과로는 사회 환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수용, 스트레스 제거, 기분 전환, 신체 능력과 사회적인 관계 형성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설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신적 프로그램으로는 보테니컬 활동의 컬러링미, 야외 무대 음악 공연인 힐링 어게인, 인센스 피우기 활동 프로그램인 인센스입니다. 주로 예술과 관련된 활동으로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통 프로그램으로는 카페, 라디오, 고민식탁, 그림 전시 활동의 아트스퀘어, 교구와 천연 화장품 만들기의 원데이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육체 프로그램은 공원 내부의 QR코드를 찾아보는 보물찾기 활동인 개차 프로그램과 전통놀이를 즐기는 같이 놀자, 산책 속 지압길을 따라 걷는 푸푸테가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더불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이 옆에 위치한 표는 앞서 발표한 프로그램들을 각각 시간대별, 연령대별로 나누어 이용도를 정리한 표입니다. 저희가 공원에 공간을 배치하면서 계획한 대안들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휴식 공간이 병원과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온실과 텃밭이 인접해 있어 실내외 힐링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정적인 휴식 공간과 동적인 운동 공간이 다소 밀접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에 진입광장이 들어선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안은 북쪽 방향에 주진입구를 배치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용객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었지만 서쪽의 휴식 공간의 부재와 텃밭과 온실 공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대안을 보완한 최종 대안입니다. 중앙광장을 통해 주변과의 연계에 용이하고 다양한 공간 구분으로 구역별 테마를 조성할 수 있으며 각 주진입구로부터 주요 공간과 밀접한 배치입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모두 종합한 저희 조의 최종 마스터 플랜입니다. 옆에 보이시는 공간계획 레이어링이 간단한 설명으로 이해를 돕고 있는데요. 레이어링 아래가 재조성 전의 공원, 그 위가 저희가 재조성한 후의 공원 모습입니다. 저희 공원의 단면도와 최종 스케치입니다. 중앙에 위치한 흑백 키맵으로 어느 쪽 시야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공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육체 공간, 정신 공간, 소통 공간, 마지막 광장 내부의 모습을 스케치로 담아봤습니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근린공원 제조성 프로젝트를 맡은 5조 발표자 곽찬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걸어서 유럽을 여행하자는 뜻에서 워크인 유럽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치근린공원은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약 12,100제곱미터입니다. 공원 근처에는 하걸역과 세택 전시장, 공원 왼쪽으로는 엠마아파트가 있으며 주변에 양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근린공원 내부를 보시면 진입 놀이공간 쪽에는 경관식재가 되어 있으며 오른쪽 도로와 맞닿아 있어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메타세카이어로 차폐가 되어 있고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식재와 녹음식재로 숲속 분위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선을 보시면 총 7개의 동선이 있고 그리고 중앙에는 넓은 운동장이 있지만 주동선과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운동하는 사람과 보행하는 사람의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 분석입니다. 대상지 옆에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평균 60데시벨 정도이며 이는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나 일반 공원 데시벨에 해당하는 소음입니다. 다음으로 대치근린공원의 SWT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대상지는 양재천 산책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세택이 옆에 있어 공원과의 접근성이 좋지만 큰 도로가 붙어 있어 안전상에 대한 위험과 특정 시간대에 소음이 높아지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대상지는 대치동 학원가로 인해 서울 내에서 가장 청소년 인구가 많은 곳이며 양재천 산책로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사람들이 대상지를 많이 지나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과 양재천에 중점을 두어 공원을 계획하고자 하였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청소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과 향후 하고 싶은 여가활동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여행을 1위로 꼽았으며 여러 나라 중에서도 유럽을 가장 많이 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중에서 청소년의 운동비중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자료를 찾아 시간을 내서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기 힘든 청소년들에게 유럽을 걸으며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하자 생각해서 유럽을 모티브한 걷는 공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주된 프로그램은 트롤리버스를 모티브한 파고라와 빅벤 피사의 탑을 모티브한 시계탑, 에펠탑 조명이 나오는 워터스크린, 베르사유 자수하단을 모티브한 산책정원, 유럽의 허브가 가득한 허브향 가득길, 리알토 다리를 모티브한 리알토 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공간 구상은 가운데에 높은 전망대를 두어 양쪽으로 전망이 펼쳐지게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유럽 정원의 테마성을 살리기가 힘들었고 그것을 보완해 유럽 광장을 모티브한 공간을 중앙에 두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것도 부적절해 최종안과 같이 자수하단과 허브길을 나란히 두어 유럽을 쭉 산책하는 느낌이 들도록 공간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상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위의 녹지 공간은 잔디광장이며 빅벤 시계탑과 에펠탑 조명이 흐르는 워터스크린을 통해 유럽의 잔디광장 느낌이 나도록 설계했습니다. 밑에는 정형식 정원이며 중간중간에 로툰다를 설치하였고 밑에는 유럽 느낌에 어울리는 분수를 두어 경관을 향상시켰습니다. 아래는 허브향 가득길이며 들어가게 되면 꽃들로 둘러싸인 느낌을 받아 유럽에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밑에는 허브향 가득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알토 전망대와 유럽의 놀이들을 즐길 수 있는 큰 체스와 바닥에 피아노를 둔 놀이공간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다목적 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제 룸면으로 만든 저희 공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형식 정원입니다. 주목과 기하학적인 무늬로 공간의 특성을 살렸습니다. 이쪽은 허브향 가득길입니다. 다층 식재된 허브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자이언트 체스와 피아노가 있는 놀이공간입니다. 실제 플레이를 하며 놀 수 있는 곳입니다.
이상 대치근린공원 제조상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